키움증권 해외 주식 수수료 0.07%, 환전 후대 95%, 비대면 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원금 손실 발생 시 투자자 귀속에 유의하세요. 빨라진 출근길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장우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3프로TV에 새로 합류하게 된 여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오프닝을 제가 이렇게 외치면 바로 안녕하세요. 근데 사실 장우석입니다 하셔야 왜 되는데. 그랬냐면 네. 이게 이제 여기 들리는 거예요, 말소리가. 네네. 나 이거에 익숙하지 않아갖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말씀하신 게 들려갖고 그쵸. 약간 헷갈렸습니다. 네, 첫 그렇습니다. 방송이니까 예, 네. 그렇다고요. 항상 여기 게스트 자리에서 네, 맞습니다. 글로벌 라이브 하시다가 여기 지금 진행자 자리에 앉으셨잖아요. 기분이 어떠세요? 이제 승진한 그런 기분입니다. 승진한 기분이고 이제 이 자리 올 때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너무나 잘 어울리고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일단 뭐 굿모닝. 지금 이 시간에 일단 일어나신 분들은 미라클 모닝 이미 그렇습니다. 이전에 일어나셔서 출근을 준비하시거나 그럼 보통 이제 뭐 경기도권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 시간에 출근을 네, 하세요.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다시 이제 일을 다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아침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쵸. 아침 방송할 때는 약간의 그 도움이 되는 얘기 해야 되는데 네. 예, 현재 서울의 온도 18도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여셨어요? 미리 말씀을 지금 막 보고 온 겁니다. 오늘 아침에 약간 쌀쌀해요. 약간 쌀쌀하기 네, 비 때문에 오고 나서 제가 이제 별명이 있습니다. 뭐죠? 육수장. 근데 이제 땀을 많이 흘려. 근데 이제 오늘은 시원하죠? 여러분들 걱정 없이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올해 약간 겉옷이 필요한 날씨니까 네.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다른 뉴스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기상캐스터 분도 여기 함께 하고 계시고 저희가 뭐 교통 상황까지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교통 네. 상황도 만약에 밀리는 게 있으면 티모 BS 방송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예, 저희는 시장에 대한 얘기만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시장 예. 이야기를 할 텐데 저희가 오늘 주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시즌이 됐죠. 예, 실적 그렇습니다. 발표. 실적 시즌을 앞두고 네. 오늘 조금 아쉬운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지금 같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네. 다우지수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렇죠. 나스닥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고 S&P 500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닙니다만 좀 빠지는 주간차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기사를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은 다우지수가 250포인트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S&P 500이 첫 주 시작 때 빠지고 그런 모습 보였다. 상당히 좀 안 좋은 기사죠. 쭉 보시면 빠진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말입니다. 네. 갑자기 미국에 대한 경제 성장률을 기존에 4.44%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약간 안 좋은 기사 아닙니까? 그렇죠. 왜 내리는가 되게 중요한데요. 네. 일단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의 부담도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공급망 이슈까지 나와주면서 약간의 올해 내년까지 어려진다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서 시장이 빠진 거라서 오늘 어쩔 수 없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난주에 발표했던 고용 지표가 부진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이 하락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키워드들이 많기는 하지만 뭐 그래도 시장이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은 앞으로 또 좋은 일도 있을 거니까 또 그렇게 네. 실망은 하지 않으셨으면 네.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알 수 있는 다 표면적인 기사고요. 그쵸.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게 중요한 게 네, 아니고 뭐가 중요하죠?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건데요. 실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612%입니다. 네, 이게 거의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실제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뭘 생각하시냐면 그러면 금융주가 올라왔을 것 같아 생각하시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금융주가 빠졌습니다. 왜 그랬죠?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린 아까 골드만삭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전망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분위기는 이번 주에 발표되는 금융주의 실적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약간의 걱정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번 주 예. 실적 발표 저희가 좀 이따가 그렇죠. 스케줄표를 보여드릴 텐데 예. 걱정될 만큼 금융주들의 실적이 안 좋을까요? 그 안 좋다기보다는
막상 이제 뚜껑을 열기 전에 네. 약간 시험 보기 전에 약간 떨리는 그런 그쵸. 기분이 있지 않습니까? 방송이 좀 떨렸으니까. 혹시 제가 만약에 내가 모르는 문제 나면 어떡할까? 그래서 약간의 그런 슬로한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네. 다만 금융실적은 워낙 좋게 평가하기 때문에 너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좋은데 어쨌거나 하락의 요인이라고 좀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업종별로 쭉 훑어보시면 업종별로도 보게 되면 뭐 대부분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업종이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이 크게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1.51%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되겠습니까? 짚고 넘어가도? 네. 마음대로 하셔야죠. 진행자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짚고 넘어갈 딱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바로 여기죠. 여기인데 제가 한번 그림을 찍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한테. 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쪽 여기인데요. 네. 굉장히 빨간색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나오고 있는 기사의 대부분이 뭐냐면 특히 케이블 TV에 대한 성장률 감소에 대한 보고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케이블 없죠. TV가 뭐냐면 컴캐스트라든지 차터 커뮤니케이션 같은 기업들이 포함된 건데 네. 솔직히 얘기하면 케이블 TV 보십니까? 케이블 TV 안 보고 저는 뭐 넷플릭스나 네. 유튜브밖에 안 봐요. 바로 그겁니다. 네. 최근에 케이블 TV를 더 안 볼 수 있을 만한 이유가 그 그럼 OTT 넷플릭스 서비스 이런 거 많이 같은 게 보지 않습니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쵸. 지금 더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네. 하락을 이끌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또 한 가지 페이스북이 최근에 굉장히 얻어맞고 있는 많이 얻어맞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그쵸. 있는데 최근에 인스타가 조금 셧다운됐고 네. 그다음에 왓츠앱이 좀 동제되는 그런 모습 보여서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또 한 가지가 10대들의 위해성 있는 맞아요. 그런 내용을 콘텐츠들. 그냥 내보냈다는 것도 사실 그 약간 내부 고발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오늘의 특징 업종은 커뮤니케이션 업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들이 좀 급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이렇게 정화 장치 같은 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유해성 컨텐츠들은 사람들이 자꾸 클릭을 하게 하고 더 많이 머무르게 하니까 예.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뭐 내부 고발도 나왔다고 하니까 이건 어느 정도 사실적인 좀 베이스가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오늘 방송하시는 거를 모르셨던 분들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알람이 나서 이게 무슨 알람이지 했는데 아침에 또 와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 또 두 분의 밸런스가 아주 좋네요 하시고 열심히 사는 분들 정말 많으신 듯 하면서 많이 글을 올려주고 계신데 본부장님 예. 진행하시랴 방송 내용 정리하시랴 바쁘시죠? 전혀 바쁘지 않습니다. 바쁘지 지금 뭐 물도 마시고요.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고 이제 알겠습니다. 워낙 하고 싶었던 일이기 때문에 아침에 정말요? 정말요. 아침에 아. 나오고 싶었습니다. 네. 밤에 건강 많이들 나오면- 걱정하시는데. 네, 밤에 나오면요. 네. 많은 분들이 사실 거의 안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주문 못 받아요. 지금도 근데 사실 아직은 출근길이 아니기 아직까지는 때문에 없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오픈 네, 스튜디오에서 어떻게 보면은 생방송으로는 처음이에요. 음. 주말에 네. 녹화 방송으로는 했는데 생방송으로는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픈 스튜디오에서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네. 시간에 여기 오시면 우리 엔젤장 네. 장우석 본부장님을 직접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장이기도 그러면 하죠. 자 그러면 일단 빅피처를 한번 제가 네네. 시장의 빅피처를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시황은요 잠시 후에 나오는 게스트 분께 그쵸.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어떤 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혹시 몰라서. 빵빵하게 준비했어요. 네. 저희가 네. 앞서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잠시 후에는 미래에셋증권의 김석환 연구위원님이 나오셔서 또 여러 가지 지금 미국 시장에서 짚어봐야 될 주요 이슈를 확인해 네. 보고요. 또 마지막 시간에는 또 마지막 많은 시간.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이항영 교수님이 출연을 하십니다. 그래서 네. 매일매일 시장에 관련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 교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네, 네. 그런 주요 컨텐츠를 여러분께 쏟아낼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네. 이제 시장은 실적 발표를 준비 중이다라고 그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다음 주까지 아니고 아예 다음 달까지는 그냥 주구장창 실적만 보시면 좋은데요. 특히 이번 주는 금융지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분이 떨려 계시는데 일단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큰 이슈가 있는데 혹시 두더지 잡기 게임 혹시 해보셨습니까? 두더지 해봤죠. 어렸을 이렇게 때리면 때. 올라오고 왜 때리면 때려? 올라오고. 왜 때려 네, 네. 하는 거. 왜 때려라고 합니까? 거기서 네. 왜 때려? 그냥 꽥꽥거리지 않습니까? 아니요. 말로 해요. 말로 때리지 마. 합니까? 아파. 뭐 이런 거 예. 해요. 제가 이제 그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최근에 네. 이제 오징어 게임이 워낙 인기다 보니까 그쵸. 저도 이제 약간의 좀 베낀 건데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공급망 문제가 있고요. 배송 지연 문제, 인력 부족 문제, 인건비 상승 문제, 원자재 가격 상승 문제, 인플레이션 문제, 부채 한도 협상 문제, 중국 이슈, 테이퍼링 이슈까지 안 좋은 건 다 너무 가지고 많죠. 오셨네요. 네. 뭐 하나 때리면 계속 올라옵니다. 그쵸. 그래서 실제 지금의 시장 상황들은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한 가지 딱 비워놨거든요. 제가 우리 여행커를 위해서.
한 가지를 채우시면 됩니다. 그게 제가- 오늘의 문제거든요. 아니 이게 뭐가 부여됐을까요? 뭐가 실적. 실적은 좋은 거고 네. 이건 우려? 우려인데 델타 변이까지 제가 뺐습니다. 아, 델타 변이가 변이. 물론 약간의 슬로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10만 명 이하까지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여전히 미국 내에서는 좀 어려운 계속 같이 가는 예, 거죠, 뭐. 같이 가는 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보여드린 것처럼 되게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여행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에 대한 부족, 실적에 대한 어떤 나쁨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올라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률에 대한 모습인데 네. 딱 보시면 아시겠죠? 10년물 국제 순위요. 네. 아까 1.612%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빠지는 그런 아까 금융주가 빠졌다고 얘기했는데 보시면 딱 보시면요. 일단은 수요일 나오는 JP모건 체이스의 실적 네. 발표 기대하고 있죠. 블랙락 그다음에 다음 날 나오고 있는 뱅크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그룹, 모건스탠리까지 나오는데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잘 나올지 못 나올지 궁금한다는 거죠.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실적에 대한 예상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쵸. 너무 좋다. 너무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여기서 하나 염려할 것은 웰스파고 외에는 특별히 걱정할 게 없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실적 앞도 걱정하고 계시지만 특히 금융지의 실적은 염려하지 마시고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근 10년 동안에 금융주 실적을 앞두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집중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원래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정도였는데 올해는 늘 상당히 많이 괜찮았으니까. 집중하고 있고 만약에 못 나오면 첫 번째 실적이 못 나오게 상당히 좀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염려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요게 이제 수요일. 두 번째 내용인데요. 네. 최근에 에너지 값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유가하고 특히 이제 WTI가 지금 80달러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 유가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굉장히 미안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네. 제 이제 후배 중에 한 친구가 그 WTI 유가 관련된 ETF를 가지고 꽤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올 봄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도 이미 좀 유가가 굉장히 작년에 바닥을 찍고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많이 올라오지 않았니? 저는 그냥 그 한마디 했는데 그 친구가 절반을 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줄 모르고 네. 너무 미안해요. 근데 유가는 네. 전망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그쵸. 전망하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뭐 네. 지금 또 올라간다 싶어서 또 들어오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늘 얘기하지만 유가가 올라오고 있다. 네. 다만 이제 올라오고 있는 요인은 천연가스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렇죠. 에너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유가 쪽으로 쏠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올라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맞아요.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은데 어쨌거나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미국에 있는 그 휘발유 가격을 좀 보시면 되게 이제 감이 올 텐데요. 현재 지금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3.26달러입니다. 네. 전년 동기 대비는 작년도에는 2.19였거든요. 거의 얼마입니까? 50%가 넘어가는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만큼 네네. 이제 기름값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는 늘 얘기하지만 물가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염려가 나오고 있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에 투자할지 굉장히 궁금하시는데 일단 이런 기업들이 에너지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엑슨모빌, 쉐브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할리버튼, 코노코필립스 이런 기업들이 일단은 에너지 관련 기업이니까 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이 기업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사업개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유가 많이 오르면은 3배짜리 원유 선물 관련한 ETF를 많이들 사시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은 예전에는 이제 반대로 그렇게 매매를 많이 하셔서 굉장히 또 쓰라린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최근에는 안 그러시고 계시겠죠? 지금도 네. 조금 조금 몇 명 약간- 소수 소수? 막 가족끼리 모여서 하신다는 그런 어떤 전망이 있는데요. 가족끼리 모여서 그렇게 하지 담합을 마시고요. 하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네. 끝으로 일단은 유가에 대한 전망만 제가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전망하지 예. 말라면서요. 아니 제가 아니고 골드만삭스. 아, 네네. 제가 한 게 알겠습니다. 아니고 네. 골드만삭스의 유가 전망치는 이렇습니다. 배럴당 80달러 지금 왔네요. 전에 그다음에 지금은 네. 90달러입니다. 조금 올렸네요. 조금 올렸죠. 그러니까 어. 이게 브렌트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83달러니까요. 네. 한 10%까지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틀립니다. 거의 틀려요. 맞추는 골드만삭스. 게 사실 틀리기- 굉장히 맞출 수가 없기 어렵다. 때문에 음. 그냥 그렇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엑슨모빌 같은 기업들을 보유하시는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냥 눈에만 익혀두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글로벌 라이브를 애청했거든요. 쭉 꾸준히 쉬면서도. 근데 우리 본부장님이 엑슨모빌 말씀을 꽤 많이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많은 관심을 좀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유가는 전망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엑슨모빌은 사실 기업적으로 유가와 어떻게든 연동된 기업인데 뭐 계속 중장기적으로 이거는 뭐 계속 좋게 봐도 되는 거예요? 엑슨모빌이 첫날 만날 화석 연료만 갖고 뭘 하겠습니까? 지금 얘기 무슨 얘기냐면 포드나 GM이 내연기관 처음 만들겠습니까? 네.
전기차로 변모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가 투자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멀리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끝으로 네. 자 인플레이션도 말씀드릴 건데요. 네. 우리 여앵커가 지금 방송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꽤 됐죠. 꽤 됐는데 그때마다 연봉이 올라가는 안 올라가요, 네, 안 올라가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안 보였다는 요 사실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많이 말씀드립니다. 네. 올라가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근데 월급. 저희 연봉, 그다음에 첫 번째 연봉이고요. 두 번째가 우리 아들 성적 얘기하는데 그 친구는 여전히 예, 여전히 예, 학교만 가도 예, 다행이죠. 예, 다행이라고 예. 얘기가. 건강하게 근데 크는 게 어쨌건, 최고예요. 동감합니다. 예. 근데 이 나가는 표가 그건데 지금 시간당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네. 시간당 임금이 얼마냐면요. 지금 30.85달러. 임금은 그래도 예, 아니, 올라가긴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간 하죠.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많은 게 다 올라간다는 네. 거죠. 제가 딱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딱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그림이 이거기 때문에 이번 고용지표에서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 얘기하지만 뭐 휘발유가격이 올랐다 여러 가지 올랐지만 일단 급여가 올라가는 것도 인플레이션 한 축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다 쏠리면서 세 번째 그 큰 걱정은 인플레이션 물가에 걱정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실적 시즌 관련해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키워드 관련해서 쭉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매일 이 시간을 통해서 장 본부장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쭉 나눠 볼 거고요. 저희가 이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을 통해서 사실 코너를 3가지로 준비해서 미국 시장을 심층적으로 여러분과 분석하고 그런데 어렵지 않게 쉽게 우리 많은 분들이 출근길에 가볍게 미국 시장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컨텐츠들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미래에셋증권의 김석환 연구위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투자 철학을 가지는데 반대해요. 가지고 있다가 그걸 넘어서야 되는 대상이지 저한테는 완성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철학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돈은 그냥 낚시터 가서 낚시하듯이 가져올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타이거 자산운용의 오종태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존보다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늘어났으면 복잡해진 거잖아요. 시대의 흐름에 같이 갈 수 있는 적합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 그게 복잡계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현재 쓰고 있는 방법을 마지막 3부에는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론서이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책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대를 대표했던 1등 주식 피터 린치는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수익률 10배, 10백원은 시대의 1등주에서 탄생한다. 2년 연속 수익률 1위 올해의 펀드 매니저 이한영 본부장이 돈이 몰리는 산업의 1등주를 미리 파악하고 매수하는 타이밍을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바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한영 본부장이 실전 매매에서 반드시 사용하는 지표와 데이터만을 골라 한 권에 담아냈습니다. 당신도 1등 주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나 가까운 서점에서 시대의 1등주를 찾아라를 검색하세요. 자, 1시간 빨라진 출근길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를 모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우리 본부장님이 여앵커라고 부르니까 이 여자 앵커라서 여앵커라고 아닙니다. 부르는지 저는 그렇게 아시는 분들 제 성이 여씨예요. 제가 맞아요. 의령 예. 여씨. 맞습니다. 여포가 많은 분들이 생각나시겠지만 이제 그분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고요. 뭐 여명이나 뭐 이런 것도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중국 쪽 이야기는 절대 언급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번에는요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연구위원과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첫 방송인데 네.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그러니까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영광입니다. 네. 우리 위원님 얼굴이 벌써 지난 금요일 날 네. 공인지표가 못 나왔거든요. 네.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얼굴이. 아, 약간 그래요? 질문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닌데. 되게 밝으신데 그렇습니까? 그런가요? 오늘 어떤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뭐 일단은 뭐 앞에서 시장 얘기 잠깐 했으니까요. 네, 방금 네. 얘기해 주셨던 고용 지표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리뷰를 하고 그리고 오늘 전일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못 나온 것 같아요. 고용지표가. 뭐 실질적으로 헤드라인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네, 그렇죠. 이제 그걸 또 한번 후벼봐야죠. 네. 근데 원래 그 전전일에 나오는 ADP 민간 고용지표가 잘 나오는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어져야 되는데 네. 뚝 끊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걸 이제 한번 네, 디테일하게 네. 보고 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고용 지표는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이 좀 혼재되어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저는 그 속에서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좀 많지 않나라고 그래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연준의 기존의 스탠스는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일단 준비한 자료 네, 화면을 네. 좀 보실까요? 네. 수치상으로는 보면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9월 달에 비농업 취업자 수가 19만 4천 명밖에 증가 안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시장 예상치가 대략 50만 명 증가할 맞아요, 걸로 50만 명이었죠. 예상을 예. 했었고 그 수요일 날 나왔었던 ADP 민간 고용이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서프라이즈죠. 예. 그리고 목요일 날 나왔던 실업수당 청구 그렇죠. 건수가 또 줄었죠. 4주 만에 예, 감소하는 감소했죠. 예. 모습이 나와서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좋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9월에 이제 금요일 날 뚜껑을 열어보니 어라? 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한번 봐야 되는데 그 자료 화면에 이거를 이제 업종별로 한번 업종별로? 디테일하게 좀 봤습니다. 네. 업종별로 보면 이 정부 측면에서 한 12만 건 정도가 감소하면서 실질적으로 9월 고용 보고서 쇼크를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그 정부 내에서도 보면 교육과 관련한 부분에서 특히 이제 지방 정부 교육과 관련한 종사자들의 감소가 한 14만 건 넘게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정부 측면 요인으로 인해서 실제 고용자 수가 좀 되게 급감하는, 그러니까 시장 예상을 좀 크게 하회하는 모습 좀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그 정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 부분에서는 거의 한 32만 건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이거는 양호한 모습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요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정부 측 요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월 달에 뭐 부채 한도 또는 뭐 예산안 이런 정부 측의 협상들이 있었죠. 상당히 좀 노이즈도 있었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9월 말 10월 초 기점으로 해서 일단 다 수면 아래로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정부 쪽에서의 고용 유발 효과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 고용 관련한 데이터를 이제 서베이를 하거든요. 이 서베이하는 시점이 9월 한 중순 정도입니다. 조사 주간이. 그런데 그 주간을 보면 아까 저희가 델타 변이 뭐 코로나 이 수치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때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정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7일 평균 코로나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대략 16만에서 17만까지 가던 시점이 9월 중순 시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후에 피크아웃 하면서 지금 10만대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영향, 코로나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그 영향에서 벗어나는 지금 자료 화면을 통해서 다시 보시면 특히 레저, 여가 뭐 이런 접객 예. 측면이라든지 또는 교육과 보건 이런 측면에서의 고용이 향후에 민간 서비스 분야에서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인사이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이제 고용자 수는 좀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지만은 뭐 예상을 하회했지만은 실업률은 실업률은 네 4.8%로 상당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 팬데믹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 4.8% 수준은 이제 2016년 말 수준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뭐 경제활동 참가율 같은 경우 약간 플랫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고용률이거든요. 고용률이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나쁘지 않게 보고 있고요. 아까 뭐 임금 뭐 인플레이션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임금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 간의 미스매치가 상당히 심한 상태인데 일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유인하기 위한 가장 큰 효과가 임금이잖아요. 이 네, 임금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자 헤드라인 수치는 좀 나쁘게 나왔지만 그 세부적인 데이터들은 또 놓고 보면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저는 일단 11월에 뭐 FOMC 또는 연준의 그런 기존 스탠스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준의 기존 어떤 스탠스가 유지가 되는 건데, 어쨌거나 우리가 약간 모호하지만 그럼 좋게 그냥 인식하면 되는 겁니까? 이 자체는? 네, 저는 일단 좋게 인식을 하고 우리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기에 이제 바로 오늘 같은 날 장이 조금만 좀 갔으면 좋은데 흘러내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의 좀 이게 실적에 대한 부담인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요게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지, 아까 부진한 고용지표. 네. 약간 모르겠는데 어쨌든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좀 보면
그거는 이제 두 가지로 좀 예, 예,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골드만삭스의 그 예, GDP 성장률 경쟁력을 컷다운 낮춘 거에, 네, 예.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자, 그것과 좀 더불어서 그러니까 오늘 그 전일 미국장 같은 경우가 전강 후약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뭐 다우지수 기준으로는 장중에 250포인트 넘게 올랐다가 결국엔 또 200포인트 넘게 하락해서 마감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전강 후약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그 시점이 골드만삭스의 그런 내용들이 나왔을 시점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경제 성장률을 하향하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드만삭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지난 60년간의 이제 데이터를 한번 한번 돌려본 거죠. 돌려봤을 때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 뭐 높은 성장률과 낮은 물가 이런 상황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2% 넘게 분기 기준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오면 반대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분기 기준으로 S&P 500 지수 자체가 2% 넘게 하락하는 이런 데이터를 또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다 보니 시장에 약간 충격이 좀 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어닝 시즌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2분기보다는 약간 슬로해지는 모습이 맞아요. 나올 수밖에 네. 없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금융주를 시작으로 해서 3분기 어닝 시즌에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인용하는 자료가 팩트셋이라고 하는 시장 조사 업체인데 팩트셋 기준으로 보면 S&P 500 기업들의 3분기 어닝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한 28%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28%라는 수치는 2010년 이후에 세 번째로 높은 수치예요. 물론 이제 역대급이죠. 그렇죠. 역대급이라고 볼 수 있죠. 역대급이죠. 세 네. 번째면. 예. 2분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거의 한 90% 넘게 이렇게 그렇죠. 증가하는 모습을 예. 보였잖아요. 물론 당연히 이제 슬로우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이제 다들 인지상정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일단 실적에 대한 부담도 그렇게 크진 않다. 다만 이제 이게 슬로우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시장 평균 상승률 대비했을 때 이걸 비트하는 업종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게 이제 또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네. 그랬을 때 보면은 소재, 소재. 네, 산업재 이런 쪽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한 90%, 오.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62% 정도, 그리고 이제 IT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정도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네. 그 네. 라는 말씀을 오늘 한 번 딱 드리고 그냥 안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성이 열어서 여양크라 네, 했더니 네. 그 사실 이제 유형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번에 되게 기대 많이 한 게 네. 최근에 이제 계약 시즌이잖아요. 네, 미국이 네. 계약하면 사실 이제 많은 이제 그 우리 어머님들 네. 특히 이제 그 주부분들이 근로자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이가 가면 다시 일을 하러. 예, 일을 하고 나온다고 생각했어, 솔직히. 일자리가 제 짧은 있어야죠. 생각에. 이 짧은 생각에 일자리가 있어야죠. 근데 오실 복귀할 줄 알았더니 네. 역시 이번에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제가 보기 아직까지는 네. 제가 느낌에 코로나가 다 이렇게 완화된 게 아니기 그쵸, 때문에 그쵸. 어쨌거나 지금 보통 이제 북미 쪽에 12세 미만은 부모님이 있어야 되거든요, 집에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다 완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전망은 틀렸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아까 보여드린 뭐 표를 보게 되면 네. 실업률이 떨어졌고 네.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맞습니다. 또 접객업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분야가 증가했기 때문에 뭐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위원님 그럼 저는 여기 업종별 네. 취업자 수 증감 보면서 네. 여기에서 그냥 이런 고용 지표 내용 보면서도 투자의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겠다 싶은 게 네. 관련 분야가 좀 눈에 띄게 늘면 그렇죠. 관련 산업에 네. 있어서 물론 이미 좀 많이 네. 오른 감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 더 뭔가를 할 거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관련 업종에 좀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네.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어젯밤에 좀 특이했던 네. 종목 중에 사우스웨스트 네, 네. 항공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오, 지난 주말부터 보면 대략 한 2천여 편의 항공편이 네. 그 취소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내리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 기후, 날씨와 관련된 이슈도 좀 있기는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일할 인력난 때문에 네,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스태프들을 원활하게 이제 배치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모자라다 보니까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 경우 주가가 좀 내리긴 했는데 만약에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런 투자 인사이트를 얻는다라고 하면 이게 정상화가 된다면 네, 충분히 지금 같은 시점은 네, 한번
낚아볼 만한 그런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포인트가 정확한 지적이에요. 되겠죠. 지금 많은 네. 분들이 겨랑만 눈에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겨랑이 왜 됩니까? 원래 날라야 되는데 못 날리니까 네. 비행기가 겨랑되는 네. 거거든요. 그만큼 여행 수요는 많은데 그렇죠. 지금 간제탑에 직원들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럼 이 뽑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사람 뽑는데? 만만치는 않죠. 나름 그런가요? 전문직이기도 하고 또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이 없다 보니까 비행기 못 뜬 거라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비행기가 뜨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수 있다고 그렇죠. 보시면 맞을 것 네. 같아요. 그죠? 시점의 네. 문제일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이게 폭발하는 아, 그 시점을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좀 관심권에 두면서 계속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도 네. 저는 무방하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는 어쨌거나 감소 추세 아닙니까? 감소 내려가는 추세를. 추세죠. 그리고 이제 또 종목과 연관되어서 말씀드리면 머크 같은 경우가 이제 경구용 치료제를 이제 개발을 했고 그거를 이제 임상 3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FDA에 긴급 사용 승인 이제 흔히들 EUA라고 하는데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한 상태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 경구용 치료제라고 하는 게 이런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그걸 제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제형 변경 이슈가 상당히 크리티컬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코로나 걸렸으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직접 가야 되고, 그쵸.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치료제들이 몇 가지가 있죠. 뭐 네. 길리어드에서 나온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셀트리온 이런 치료제도 있는데, 그건 전문의 입회하에 네. 전문의로부터 치료를 받아야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런데 경구용은 우리가 타이레놀 먹듯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환자들의 접근성이나 편의성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하나의 뭐 시장 뭐 게임 체인저가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머크가 지금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빠르면 연내에 이게 사용 승인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야 진짜 그 먹는 약이 약만 나오면, 나오면. 예, 나오면 뭐 진짜 끝이죠 뭐. 일상으로 가는 게 아니 네. 진짜 끝인가요? 네. 아이고 근데 백신은 맞아야 된다고 백신은 하는 먼저 맞고. 백신과 네. 치료제는 네, 또 그래서 별개로 어제- 가는 거니까. 네. 네. 어제 보니까 모더나 같이 올랐는데 네. 모더나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관련 그 약들이 이번에 그 패널들에 의해서 한번 긴급 사용 승인 부스터 사세대에서 그러니까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보기에 다시 한번 맞는다 그러면 그들의 기업의 실적 좋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어제는 백신 기업과 그 치료제 기업이 같이 올라왔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이 같습니다. 백신이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백신만 맞는데 제가 이제 병원 가서 코로나 네. 백신 맞을 때 간호사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일반 이제 독감 백신도 맞으셔야 된다. 그렇죠. 돈 쓰러 오라 이거죠. 돈 쓸 일이 꼭 참 그렇게 많을 봐야 것 되는 같습니다. 건가요? 예, 4만 원 내야 되니까요. 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금융 실적은 어떻게 좀 전망을 좀 네. 예. 뭐 일단 금융주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에 뭐 미국 시중 금리가 올라오고 있는 측면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실적 부분은 전반적으로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아무래도 이제 3분기 어닝의 시작점이 바로 이제 금융주들로 시작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큰 흐름상으로는 일단 이번 주는 뭐 무난하게 실적 발표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체크하셔야 될 거는 이제 기업들이 실적 발표와 동시에 이제 각자 뭐 컨퍼런스 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갖거든요. 가질 예정인데 그런 부분에서 향후 전망이라든지 또는 이제 가이던스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존 좀 좋은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너무 그동안 계속 회복했기 때문에 더 좋기는 어려울까요? 더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좋게 생각하세요. 네. 좋게 다 좋게 생각해야죠. 아, 좋게 네. 생각해야지 지금 네. 장이라는 게 뭐 사실 너무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네. 한도 일단은 끝도 없죠. 예, 걱정이 많으면 제가 보기에 아마 위원님도 느끼시겠지만 잦은 매도가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걱정되니까 뭐 순절매라든지. 근데 지금 적어도 미국 시장에 대한 크게 그렇게 염려가 되는 상황인가?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미국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염려하고 계십니까? 상황이고 뭔가 조금 이렇게 움츠러들어야 할 상황인가요? 아니면 뭐 괜찮은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뭐 일단 뭐 아까 여러 이슈들을 네, 얘기해 맞아요. 주셨잖아요. 네. 뭐 이슈가 인플레이션도 되게 많아요. 있고 네. 원자재도 네. 있고 뭐 중국 쪽에서의 뭐 그런 이슈도 네. 있고 등등등등등 네. 너무 많은 것들을 다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물론 대외적인 변수 리스크 요인들이 좀 많이 있는 거는 맞는데 전체적인 큰 흐름 뭐 미국의 전체적인 경제 규모라든지 또는 그 안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개별 기업들의 이슈들 뭐 우리가 흔히들 많이 보는 게 이제 실적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방향성 자체는 뭐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9월에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많이 좀 녹아드는 부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표면적으로 나왔던 리스크들이 어느 정도 좀 경감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한 뭐 10월 중순 이후에는 사실 좀 시장에 온기가 좀 돌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이 좀 시장에 가라앉았던 온도를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 네. 아니 하나 더 여쭤보세요. 네. 안 됩니까? 아니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위원님이 네. 네. 유심히 보시는 네. 업종이나 예, 뭐 그렇게 좀- 날카로운 예, 그렇죠. 질문이셨어요. 아까 예. 업종이 좋은 업종이 소재 업종, 네, 네. 네. 산업재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동의하죠. 당연히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근데 이제 네. 이걸 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들, 네. 뭐 국제유가나 천연가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면화 가격도 뭐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면화, 올라가고 네, 있는 커튼까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미국에서는 그 면화 가격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의료업종 그렇습니다. 뭐 리바이스라든지 게이비라든지 뭐 랄프 로렌 뭐 이런 브랜드와 관련한 주가가 좀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었는데 일단은 저는 그 에너지 가격이 한 2분기부터 좀 급작스럽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 좀 봤을 때 일단은 뭐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연장선상에서 소재나 산업재가 좀 강세를 보였었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도 계속 뭐 약간 의회에서 약간의 그 의견 충돌이 있긴 하지만은 여러 가지 인프라 법안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유틸리티 이런 쪽도 좀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첫 번째 저희가 게스트로 모셔본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연구위원은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라이브냐 녹화 방송이냐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 지금 현재 시각 7시 6분 지나고 있고요. 라이브로 오픈 스튜디오에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 빨라진 출근길 라이브. 장본부장님 약간 물 만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워낙 낯선 공간이고 네. 또 워낙 낯선 시간이라서 좀 우왕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많이 뭐, 좋아하시고 지금 많이 접속하고 계시고요. 많은 댓글을 올려주고 계신데 자 여러분들 악플은 근절, 선플은 큰절 올리도록 할 테니까 제가 요 멘트 준비했거든요. 네, 그렇습니까? 많이들 리플 남겨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가 또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함께 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신 분입니다. 잠시 후에는 이양현 교수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에서 함께하고 있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댓글로 앵커가 와서 진행이 매끄럽다 이런 댓글을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아니 우리 김프로님, 정프로님, 이프로님도 다 전문 그렇습니다. 진행자로 네. 활동하고 계신데 아니, 저희가 하는 거는 뭐 예. 형편없죠. 그분들에 저 비하면. 형편 없나요? 아니 저희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겸손하자는 차원에서 그쵸, 말씀을 드린 그쵸. 거라서 예. 이제 그 두 분들의 방송을 빛내기 위해서 네네. 쫙 깔아주는 밑에 저희는 깔아주는 뭐 거죠. 그런 예,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고요. 위치가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혹시? 여기가요. 예. 제가 아침에 왔을 때는 사실 문이 안 열려가지고 저는 현대백화점 쪽에서 보면은 지하철 입구 있잖아요. 그쪽으로 예, 내려왔거든요. 예, 예. 지하철 어딘가 있던데요. 더 현대로 여의도역 들어가는 내려서 길. 쭉 걸어오면 네. IF 지나서 네네. 지나오면 끝에쯤에 이렇게 더 있는, 현대, 더 현대, 그 백화점 예. 들어가는 그 예. 초입에 위치하고 맞습니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있죠. 예,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오시면 보실 수 있어요. 보니까 출근길에 왔다 갔다 지금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혹시라도 어디요? 어디 계십니까? 예, 안- 저기 착한 사람은 보이죠. 아 그렇습니까? 너무 이른 알겠습니다. 시간이다 보니까 예, 지금 오시지 않겠죠. 여홍철 감독님과는 전혀 연관이 없어요. 그건 아마 함양 여시일 거예요. 네. 여시가 두 그렇습니까? 파라서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항현 교수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핸섬해지셨어요. 예. 제가 사실은 네. 사적인 얘기지만 상당히 몸이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죠. 살이 쪽 빠지셨어. 예. 오늘을 맞춰서 오늘은 아, 이제 미리- 강제적으로 살이 좀 빠졌죠. 네. 네. 아니, 제가 오늘요 네. 교수님 혹시 못 나오실까봐 네. 자료 여유분을 제가 준비했어요. 아, 정말요? 제가 혹시 내가 이러다가 만약에 안 나오시면 내가 독박을 쓰게 안 되거든요. 근데 워낙 어제 되게 많이 힘드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진짜 다행스럽습니다. 오늘 네. 봐서. 예. 근데 제가 이제 몇 주 전만 됐더라도 살찌셨다고 타박했는데 그렇죠. 바로 이렇게 헬스케지셔가지고 또 마음이 좀 안 좋네요. 그런 네. 것보다는 시장에 빠져갖고 좀 마음이 아프신 게 아닌가. 근심이. 시장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빠졌죠. 예, 좀 빠져갖고. 좀 빠졌지만 실제로 미국 주식은 상대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덜 빠진 나라라고 그렇죠, 덜 보셔야 빠졌죠. 되겠고요. 예. 상대적으로 경제 성장률도 가장 높은 나라 축에 들겠고요. 그렇죠. 기업 실적도 물론 피크를 쳤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적도 가장 실적이 전망 자체도 여전히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죠. 그것이 모든 것에 반영되는 것이 뭐로 반영되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이 다 네. 모든 걸 받는 잠시 후에 게- 보여드리겠지만 예, 예. 모든 값이 오른다고 앞선 코너에서도 김영건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달러가 올라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US 달러 달러가. 자체가 지금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정확하게 보면 달러 원이라는 표현이 맞는데요. 한 1,080원, 1,090원 막 갔었거든요. 그랬죠. 네, 그러면서 지금 달러 바꾸는 것보다 조금 기다렸다 달러를 그렇죠. 바꾸자 하는 좀 분들 기다려보자. 많으셨었고 사실 그게 틀린 전망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경제 성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좀 저조한 건 맞죠. 작년만 해도 중국이 또 제일 좋았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가 미국의 주요 아이비들이 있죠. 아이비들의 대표적인 골드만삭스. 많은 분들이 골드만삭스면 매번 틀린다 그러지만 골드만삭스만이 아닙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랬고요. JP 모건도 그랬고 네. 웰스파고도 한결같이 달러가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계속 올라가는 것 자체는 그만큼 미국이 뭐라고 해도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있는 그런 국가임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보면 몇 가지 한번 준비한 걸 보여드리면 앞서 코너에 보였지만 10년물 금리가 오늘 1.6%대에 진입한 거. 이거 상당히 지금 의미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이것은 장 본부장께서 여러 번 밤의 코너에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오늘 하루 이틀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융주의 중심에 금융주로 갖고 가셔야 되겠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겨우 다시 오늘 보면 82달러까지 갔다 왔거든요. 82달러라는 것이 정말 오래된 것 같지만 이게 진짜 오래된 2014년 이후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82달러를 찍은 것이. 여기 보면 우리가 50달러, 60달러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야, 경제가 좋아진다. 실적 좋아지고 주가도 올라간다. 우리나라 주가 다 좋을 줄 알았지만 한번 보세요. 요즘 휘발유 넘으셨죠? 네. 요새 한 1,700원 막 가지 않습니까? 1,700원 뭐 그냥 넘죠. 네, 그리고 강남 일부에서 1,900 가는 거 제가 네. 그렇죠, 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불편하잖아요. 그 가격까지 온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올라가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억하시면 겠지만 올 봄에 1월, 2월, 3월에 많은 분들이 리오프닝에 진짜 많은 분들이 얘기했습니다. 리오프닝 얘기하고 쉽게 얘기해서 영어로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펜트업 디맨드. 그래서 그러니까 보복 소비. 이런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고 또 하나가 정상으로의 회귀, back to normal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때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올라간 거가 럼버입니다. 럼버. 맞아요. 럼버. 목재 가격이 예. 10배가 막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카퍼라고 하죠. 구리 가격이 하면서 닥터 카퍼 의미하면서 닥터 카퍼가 엄청 올라갔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한 3, 4개월 동안 오히려 많이 내리거나
카퍼 가격은 조정을 보였었는데 맞아, 조정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카퍼 가격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목재 가격이 최근에 3개월 내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시장의 모든 것에 이제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마지막 다시 한번 그림 보여드리면 그다음 그림이 미국의 달러 지수거든요. 달러 지수가 계속 그 다음 화면 보여주면 달러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것들은 보여드리는 것이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 오르네요. 그래서 다 올라가는데 특히 이제 달러 지수 같은 네, 경우는 네. 상당히 좀 우리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의미가 큽니다. 네. 이게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안 좋은 면이요? 네. 안 좋은 면은 뭐가 안 좋죠? 새로 사시려는 분들은 조금 더 값을 더 지불한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가지고 그러네요. 계신 분들은 사실 내가 약간 내 종목의 조정을 보여도 달러가 오르니까 그러네요. 크게 변화가 없을 수도 있을 것 제가 같아요. 집에 한 100달러가 있는데 예전 원달러 환율로 제가 네. 드리겠습니다. 100달러. 아니, 다 집에 있지 않습니까? 달러 네, 이만큼? 뭐 근데 이만큼 쌓아놓잖아요, 제가 이제 다들.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달러가 올라가서 뭔가 좀 이렇게 내가 투자할 때 뭔가 네. 좀 비싸게 비싼 것 산다. 같다 하시는 거는 그건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큰 어떤 그런 큰 야망에 빚비차에. 빚비차에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잊어버리시고 어차피 네. 바꾸시면 달러만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교수님 거기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맞죠. 다만 이제 예. 달러 강세 얘기 나왔기 예, 때문에 예. 앞서 달러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무조건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어. 달러가 강세가 된다는 거에 가장 큰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달러가 올라가는 것이 S&P 500 기업에는 수익으로 보면 이익으로 보면 0.3%가 납니까? 달러가 1% 올라갈 때마다 S&P 500의 기업 수익은 0.3%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달러 강세가 되면 그 나라의 가격 경쟁력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약화되거든요. 약간 어려운 얘기 네. 아주 새벽부터 드려서 죄송하지만 네. 약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보면 해외 매출이 또 높은 기업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수 소비재 이런 네. 것들이 있죠. 그래서 면도나 화장품 이런 것들 해외 네. 매출 많은 기업들, IT나라에서 해외 매출이 비율 높은 기업들은 약간 좀 위축될 수 있겠고요. 상대로 여기서도 또 뭐가 좋아지냐면 은행주 이런 게 좋아집니다. 그렇죠. 은행주 같은 국내 사업이 상대적으로 네, 맞아요. 많잖아요. 그리고 철강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것들이 다 큰 흐름이 되겠고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죠. 오히려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국내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클 거라고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되는 소형주 이런 것들도 좀 좋아질 수 있겠죠. 그게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아까 말씀하신 달러가 과거에 그 트럼프가 네. 그래서 막 약달러 하려고 막 그렇게 막 주장하고 강조하고 막 네, 막지르고 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시장 점유율을 예, 더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확대하기 위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트럼프 타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 예. 이제 다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 해외에서 갖고 미국을 갖고 들어올 때 손해가 날 수 있으니까 약한 달러를 그렇게 많이 원했던 거죠. 근데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좀 특이한 게 뭐였냐면 갑자기 비트코인이 또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요. 요즘 좀 스물스물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다시 올라옵니다. 비트코인이 왜 갑자기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물론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그 SEC 회장이 네. 더 이상 뭐 규제하지 않겠다.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규제한다 그러면 의원들이 해라라는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쨌거나 우리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제이미 다이먼 네, 제이미 회장이 다이먼. 그분이 한 말씀했습니다 오늘. 네. 오늘 진짜 중요한 걸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그 비트코인이 오늘 57,000달러 넘어섰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5만 달러. 미리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을 해본 적도 없고 본부장도 안 해보셨잖아요. 비트코인이 뭐죠? 해봤습니다. 왜 그러세요? 네. 전 해봤어요. 전 해봤어요. 해보셨어요? 네. 그냥 본전 찾고 나왔어요. 본전 찾고요. 네, 네. 성공하시는 겨우 찾고. 네, 겨우 찾고. 예, 근데 57,000달러까지 돌파했었는데 네.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중국에서는 아예 관련된 거 거래나 관련된 비즈니스를 못하게 하는 반면에 미국에서도 그런 우려가 주장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쪽에서는 예를 들어 SEC도 마찬가지겠고 제롬 파월 의장도 지금 우리 금지할 건 아니다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오늘 보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을 했어요. 보면 딱 담배랑 갖다 붙였습니다. 담배. 진짜 정확하네요. 네, 담배죠. 예. 그러니까 유해한 거 아닌가요? 저는 담배를 안 끊은 지가 벌써 30년 정도 되고요. 네. 본부장님은 저를 만났을 때 처음에 몰래 피웠어요. 근데 제가 같이 일을 못 하겠다 그랬거든요. 아, 담배 냄새 나서? 네, 진짜요. 네. 그랬더니 이제 끊었어요. 그래서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네. 근데 끊었죠. 담배에 대해서 그게 담배의 효과가 분명히 있죠. 효과가 있지만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이러는 거예요. 딱 담배다 이게. 그렇게 어떤 효과가 있까 가치가 있다 없다? 가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 스스로한테는 가치가 전혀 없으나 고객이 원한다는 얘기죠. 고객이 원하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자체까지는 인정한다는 얘기하면서 그걸 위해서 그걸 원하는 사람들 위해서 거래할 수 있는 펀드도 만들어주고 이런 다양한 툴을 제공한다는 얘기하는 거죠. JP 모건은 당연히 일정 수준 갖고 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 정도로 의미로 일단 얘기를 한 거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걸 갖고 뭐 동의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로도 지금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람은 그런 주장하는 사람도 꽤 많죠.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분 중에서도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말도 안 된다고 비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주장이 있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맞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담배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담배가 안 좋지만 가서 뭐 야 유의하니까 담배 끊어 막 왜 피워 막 하면 그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담배도 이제 뭐 건강에는 유해하지만 정신 건강에는 또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특히 저희 어디서요?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어디서요? 예, 화났을 때 열받았을 때 담배 한 대를 펴야지 이게 가라앉지. 만약에 안 피면은 더 건강에 안 좋다 이런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셔서 네. 예 하여간 그렇습니다. 뭐 유의한 거 맞으니까. 뭐 코인 좀, 투자하시는 예.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 뭐 이걸 좋다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여전히 있다라는 점은 꼭 생각해 두셨으면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얘기하면 네. 비트코인 관련 기업들이 보게 되면 뭐 이상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같은 기업들이 네.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보통 이제 우리가 스펙으로 연결되거든요. 혹시 관련 종목 중에서 뭐 하나 좋은 의견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어떤 거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요? 아니요. 소파이 같은 기업들. 소파이. 또 그렇게 엮어가시는데 제가 특별히 준비를 했나 모르겠는데 네. 소파이는 아마 본부장님도 아마 첫 그 스펙을 통해서 상장한 한 날도 아마 네. 글로벌 라이브에서 좀 얘기를 하셨던 맞습니다. 거고 제가 얘기했죠. 저는 그 밤을 글로벌 라이브를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야 되기 때문에 못 보지만 제가 나중에 본부장한테 듣기에는 주가 떨어진다면 엄청나게 댓글이나 이런 데서 소위 이제 그 비판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 채팅창에서 조금 장식되셨다는 얘기를 들으셨는데 딱 이거죠. 오늘 소파이가요. 오늘 13.4%는 오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오늘요? 아니 모르고 몰랐습니다. 못 봤습니다. 어쨌든. 소파이는 못 봤습니다. 밤에 아니 그 올랐어요. 소파이는 못 봤고 네. 네. 소파이는 제가 개별적으로 좋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좋은 의견이 나왔다고만 체크했지 주가는 안 보거든요. 때마침. 예, 그냥 때마침. 아니 진짜 주가는 안 보는데 제가 소파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네. 스펙 관련해서 뭔가 하나라도 좋아하는 게 있어야지 이거 사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다 네. 좋아하시고 막 관심 있는데 네. 다 나쁘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있는데 사실은 실제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요. 그쵸. 그다음에 또 올 연말이면 은행 관련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지금. 된다고 상당히 좀 예. 좋아지겠죠. 기준에 부합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얘기가 제가 좋아하는 거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걸 모르고 안 보시고 그러니까요. 얘기하셨다 그러면 거기서 저는 예. 어제 미주리에서 아니면 연기력이 봤거든요. 대단하든지. 아니 그게 아니고 주가를 안 봤다는 얘기죠. 예. 주가요? 주가 안 봤다는. 예, 소파이고는 13.4% 네, 엄청 올라갔는데요. 올랐죠. 모건 스탠리에서 매수 견하면서 목표 주가를 25달러를 제시했는데요. 네. 제가 화면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 모건 스탠리의 이제 그 애널리스트 분이 있는데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 분이 레포트를 내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말이죠. 소비자 금융의 최고 성장 기업이라면서 이제 극찬을 했어요. 극찬이네요, 극찬. 근데 이 부분은 앞서 잠전에 얘기했던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금년 봄부터 여러 차례 얘기했던 겁니다. 금년 봄부터 이분이 얘기했던 것 자체가 제가 여러 차례 이 3프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핀테크인데 핀테크의 발전에 대해서 몸이 정말 그 겁이 날 정도로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오줌을 쌀 정도라는 그림을 썼습니다. 오줌을 쌀 정도 정확한 그 영어 표현입니다. 거절상 정도로 무섭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때 한 거가 핀테크라고 얘기했고요. 그때 적시한 기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스퀘어랑 소파이거든요. 근데 오늘 그 소파이를 모건 스탠리도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건데요. 바로 이분의 어떤 그 앞으로의 성장 여력 이런 것은 앞서 말씀하셨던 은행의 업무에 대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소위 그 약간 작은 커뮤니티 뱅크 은행을 인수를 추진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은행을 통한 금융상품 거래인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확히 몰랐지만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그동안에 소파이가 다른 핀테크 기업과 약간 다르게 출발했다는 겁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페이팔도 마찬가지, 스퀘어도 마찬가지 결제 과정이라든가 사람들의 돈을 주고받는 데 출발했는데 처음부터 얘네들은 학자금을 대출부터 시작했다는 대출부터 거예요. 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반이 다르다는 얘기하면서
은행 업무로 들어왔을 때 폭발적인 성장을 가능하면서 올해보다는 정확한 이분의 영업 표현을 그대로 쓰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기대되고 내년보다는 후년이 기대되는 기대. 그러면서 사실 25달러 이상 제공하는 기업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참고적으로 그런 소파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본부장이 말씀하실 때보다 주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는 좀 제 입장에서 보면 줄인이고 지금 소파이나 이런 성장주 아닙니까? 아직 열매를 아직 피우지는 못한 것들이잖아요. 열매를 피우기까지 시간이 걸린 것들은 좀 그런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보시고 그에 대한 장기적인 밑그림에 대한 성장에 대한 공부를 해보시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오늘 그런 얘기가 났기 때문에 오늘 그 모건 스탠리의 그 얘기를 잠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번 주가 이제 실적을 앞두고 있는데 실적 관련해서 또 어떤 부분 보시고 계신지 잠깐 실적이 코멘트 가장 드려볼게요. 빠른 게 아마 테크 기업 중에서 네. 넷플릭스 아닙니까? 넷플릭스가 빠진 거 가장 빠르죠. 넷플릭스는 뭐 오징어 게임 때문에 뭐 좋다는 거는 뭐 그냥 아직 반영이 안 네, 됐죠. 아직 반영 안 된 거고. 그건 반영 안 했지만 예. 구독자는 빠르게 늘어났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겠고요. 하나 그 넷플릭스 관련해서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저희 미주미 할 때도 마찬가지 디즈니 관련된 옷 같은 거 줄 때도 사드릴 거 제공해드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디즈니의 모든 소위 그 캐릭터 상품 같은 것들을 굿즈. 여러분들이 굿즈죠. 굿즈를 함부로 여러분들을 찍거나 아니면 그냥 카피해 갖고 네. 만들어서 팔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오징어 그렇습니다. 게임 네. 뭐 달고나 난리 났다는데요. 그러니까 달고나 세트를 만든 건 상관없지만 네. 거기다가 오. 달고나에다가 스퀴드 게임이라는 그런 쓰면 안 되죠, 이미지를 갖고 문구. 쓰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방송국에서 쓸 때도 보면 넷플릭스 제공이라는 걸 딱 쓰잖아요. 딱 그런 건데 넷플릭스가 말이죠. 정말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죠. 네. 굿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해야죠. 하면서 벌써 제가 눈을 보고 왔는데 네. 월마트랑 손잡고 월마트 넷플릭스 들어가면 사이트가 딱 열립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굿즈를 연락에 들어갔는데요. 실제로 보면 여태까지 미국 넷플릭스 사상 제일 시청률이 높았던 건 기묘한 얘기고요. 해외 쪽에서는 종의 집이고 요번에 그걸 이제 넘어선 게 오징어 게임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용한 다양한 장난감, 문구류, 의류 침대용 제품, 다양한 소품, 앞으로는 이모티콘까지 모든 것을 여기다 같이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드디어. 성장성, 수익성에 대한 하나의 추가적인 플러스 발판이 양쪽 모두에도 마련될 가능성이 크겠죠. 이번에 그 10월 말에 항상 그 뭐라 그러죠? 할로윈 대회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 거기 나오는 뭐 가면도 있고 그렇죠. 트레이닝복도 있고 이런 거 하는 아이들이 있을 것 예를 들어서 같아요. 그런 거죠. 거기에다 그냥 카피 제품 만드는 네, 애들이 네. 있고 스키드김이라고 그런 그쵸, 브랜드를 쓴 정품. 애들이 있다 그러면 그게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월마트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제가 보기에 상당히 저가 비용을 들여갖고 구독자를 늘리는 상당히 일조한 게 아닌가 그쵸.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마 이번보다는 다음 분기 실적이 좋을 걸로 보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은데 우리 교수님 짧게 그 혹시 이번 10월 19일 날 넷플릭스 실적을 좀 좋게 봅니까? 제가 무슨 점장이도 아니, 아니고 그러니까 월가 전망치. 월가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그 실적 자체보다는 향후에 대한 어떤 구독자 증가에 대한 어떤 회사의 가이던스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질 수 그런 있겠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분기 때 늘 가이던스가 안 좋았는데 이번에 네. 좀 좋기를 네.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넷플릭스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함께 해주신 이항현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에서 오늘 처음으로 생방송 진행을 해봤습니다. 1시간 더 빨라진 출근길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여러분 지금 오늘부터 시작된 거라서 많은 분들이 이거 지금 뭐 녹화해요? 이거 바뀌었어요? 하시는데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바뀌었죠, 예. 삼프로 TV에는 금요일에 영상 광고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여러분께 그렇죠. 공지를 해드렸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못 보신 것 같아가지고 다들 좀 깜짝 놀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끝났습니다. 놀라신 거는 네. 잠시 후에 원래 벌써 네, 하신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예, 벌써 7시 27분이 됐네요. 자, 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잠시 후에 이어지는 출근길 라이브 김프로 정프로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테슬라 주식 100주를 가지고 추가로 150주를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애플 주식 보유 중에 급히 자금은 필요한데 주식 처분은 싫다면 방법은?
전 세계 ETF를 레버리지 효과 일으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고민들 글로벌 스탁론과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이 있으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